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 정말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도 더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늘 어제와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과연 이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가볼 만한 시점인 건지 전문가님과 세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 증시는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유가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즉각 반등에 나선 건데요. 특히 간밤에 미 증시를 끌어올렸던 건 AI 관련 기술주들이었습니다. 자, 지난밤에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열렸죠. 젠스낭 CEO의 기조 연설이 진행이 됐는데요. 향후 AI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면서 2027년까지 이 AI 칩 사업에서 최소 1조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덕분에 관련 기술주들이 훈풍을 받아서 강세를 보였고요. 증시 상승에 확실한 동력이 됐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시점에 GTC가 반등에 불은 붙인 시점입니다. 과연 그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흐름까지 나타낼 수 있을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하루 동안 업비트의 거래량이 116%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73,0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약간 조금 저항을 맞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점심때부터 급등이 나타나면서 단숨에 74,000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들 뒤따라왔는데요.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업비트의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6% 폭증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거래량 급증의 배경에는 물론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는 점도 꼽을 수 있겠지만요. 또 맹렬한 매수세로 인한 숏 스퀴즈가 일어난 점도 상승 탄력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 위에 안착하는 데까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과정 안에서 이더리움이나 XRP와 같은 핵심 알트코인들로 조금은 순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라는 거대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요. 급증한 거래량이 하방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트단에서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더리움이 저항선을 강력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황입니다. 그간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방에서 가로막았었던 강력했던 저항선 2,200에서 2,300달러를 들 수 있는데 어제 하루 사이에 이 2,200도 넘어서 2,300까지 단숨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대 강도 지수죠. 이 RSI를 보더라도 60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매수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까지 지금 전해져 오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은 급증을 하고 숏 포지션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원한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가격이 조금만 하락한다고 하면 뭔가의 손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시겠죠. 일단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맞지만 조금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초록빛깔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59%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7만 5천 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승세라면 앞자리 8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도 했던 만큼 더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한 주 동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짙은 녹색 띄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9%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2,36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도 이의 질세라 강한 매수세를 동원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6% 넘게 오르면서 이제는 1.5달러도 뛰어넘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5%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알트단에서 하이퍼리퀴드, 에이다 그리고 아발란체 너나 할 것 없이 짙은 녹색 띄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는 도지코인도 6%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 페페가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추세를 돌릴 수 있으려나 조금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긴장의 끈을 어디에서 가져가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심훈입니다. 자, 간밤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금시장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서서히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떠한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무언가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미국과 이란 떠올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금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선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면 초과에 걸렸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이제 회담도 좀 한 달 연기됐죠. 중국에서는 회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원유는 제대로 뭐 공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군함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국과 지금 회담을 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베세드 장관이 가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장관들하고 회담을 할 때 거기에 더 얻어내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회담을 좀 연기하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우세를 잡았을 때 그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4가지 정도의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4가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로도 약간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네. 조금 선박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관세 때문에 약간 지금 돌려받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 한마디로 전쟁은 미국에서 저질러 놓고 네. 뒷수습은 우리한테 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3주 동안 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지지율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거의 뭐 40%대의 초반 그러니까요. 정도 가고 있죠. 네. 그래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34% 초반대까지 갔을 때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그때 어떤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지금 그런 그 지지율의 하락 때문에 네. 조금 조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옆에 엑스머니가 떠 있는데 엑스머니도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엑스머니 관련해서는 XRP가 가장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XRP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이란 전쟁, 그다음에 엑스머니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오늘 저희의 대화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사면 초가인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후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놓은 큰 그림처럼 흘러가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금융시장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닷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4.5%가 마지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그때는 1기 때도 그랬지만 4.5% 넘었을 때 모든 걸 다 스톱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관세 그것 때문에 4.5% 살짝 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을 때 그때도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24 정도 가고 있는데 네. 4.5% 넘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전쟁에 대해서 조금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휘발유입니다. 미국 휘발유가 굉장히 싸죠. 갤런당 네. 한 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게 10년 전에도 거의 4달러였는데 오. 지금도 4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4달러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그 중간 선거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S&P 500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을 때 20% 가까이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때 S&P 500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느 행사든지 가면은 S&P 500이 이렇게 올랐다. 자기 자화자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S&P 500이 급락한다든지 이런 뭐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전쟁에 대해서 조금 물러서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지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현재 40% 초반대 가고 있는데 30%대 중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는 미국 이란 전쟁을 어느 정도는 종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인들 네 가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물러설 만큼의 그런 마지노선에 가깝게 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요인들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네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여기에 하나라도 무언가에 뭔가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조금 또 정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가 그리고 금리 이 두 가지가 우리 시장을 조금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금 전망을 우리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는 그래도 밤 사이에는 약간은 안정세를 찾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우선은 금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준에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을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파월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관계만으로도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그쵸.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 노동시장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네. 그렇다 보면은 금리는 동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4월 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4월 달에 물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3, 4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금리 동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단서가 유가가 인상되지 않는 한 금리 동결로 갈 수 있다. 그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그 마지노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거의 지금 100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100달러를 보고 있고 한간에는 이게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200달러,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 트럼프 대통령이 4가지 부담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자연스럽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 동결은 괜찮습니다. 금리 동결은 괜찮은데 거기에 양적 완화를 스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뭐 하루에도 몇 조 원씩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달러를 찍어내야 됩니다. 달러를 찍어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그 돈이 많이 찍어낸 거에 대해서 흡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적 완화를 스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스톱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나 우리 시장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 3시 30분에 이제 파월의 그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새벽 3시 반에 좀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뭐 같이 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서서 어떤 식으로 입을 여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OMC가 종료되면 바로 기자회견이 새벽에 진행되는데요. 실시간으로 그 내용들을 다 내가 챙겨보지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죠.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시면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 실시간 정리 요약본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또 하나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앵커님이 앞서서 말씀했듯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제가 찾아봤더니 2025년 1월 달에 약 한 달 동안에 2.47조 달러가 유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3월 현재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보면 1.3조 달러 정도 지금 유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금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잠시 스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금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의 흐름이 서서히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7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금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금들의 흐름이 서서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코인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보방 안에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주고 있으십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워낙 조금 짧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못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세세한 내용들 원하시는 분들은 꼭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머니와 관련해서 이제 XRP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XRP도 그래도 밤 사이에는 오름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XRP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엑스머니입니다. 엑스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지코인도 될 수 있다. 그리고 XRP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XRP가 되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져갈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법정화폐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가져갈 것이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SEC 제재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다른 코인들을 사용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망을 깔고 있는 XRP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좀 우세를 점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XRP도 물론이고 리플에서 발행하고 있는 RLUSD까지 같이 접목시킨다고 하면 그게 이제 초반에 바로 4월 달에 엑스머니에 XRP가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네. 그것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2, 3년 전에 X에서 엑스머니를 출시하려고 했을 때 그때 SEC에 제재를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XRP를 테스트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XRP는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리는 잡았습니다. 수익선 위로 올라왔고 네.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선이 지금 2,070원이기 때문에 2,070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4월 달에는 2,475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XRP 앞으로 조금 기대감을 가져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구간을 어느 정도는 지났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엑스머니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도지코인이 아니라 XRP다. 이거를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면 내가 하는 차트랑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전문가님만의 마법 차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차트로 보면 어떤 차트가 조금 더 유망한가 더 눈에 띄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게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이 되겠죠. 자, 지난 방송에서의 히든 코인도 그 사이에 굉장히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지난번에 제가 엔소도 135% 만들어냈고, 맞아요. 그다음 커널다우 같은 건 22%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니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근데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 날 나왔잖아요. 네. 금, 토, 일, 월 해가지고. 그렇죠. 얼마 안 지났어요. 거의 이제 한 4일, 5일밖에 네. 안 됐는데 1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홀딩입니다. 이건 아직 매도의 구간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홀딩하고 여기서 나도 따라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가시하시면 지금 여기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디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나는 새로운 코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오늘의 히든코인은 이렇습니다. 수익선을 3번 정도 돌파했어요. 3번 정도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봉의 윗꼬리, 그다음에 최저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타점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 충분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소나 커널라오
이거 같이 니오프로톨과 같이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들의 승률이 정말 좋다라는 거는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